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올 한 해 투자 성과를 되짚어보게 되는 좀 차분해지는 시즌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좀 현재 여건을 감안해봤을 때는 앞으로도 여건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험로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 한파를 견뎌내기 위한 준비물은 긍정적인 이 투자 마인드와 또 인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머니맨 시청이 될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지난주까지는 참 바깥 외출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쳤는데요. 이번 주는 좀 날씨가 많이 풀려서 아마 야외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 한파가 점점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 가져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또 부동산 시장에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정확하게 또 긁어드릴 텐데요. 전화와 게시글, 전화와 SNS 통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48번 안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SNS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참고하니까요. 또 SNS 통해서도 저희한테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대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려서 좀 돌아다니시기, 세미나 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건강관리도 잘 하고 계시죠? 네네. 날씨는 좀 푸근해진 것 같은데요. 반면에 네. 또 황사가 밀려와가지고. 아, 맞아요. 미세먼지 네네네네. 때문에. 황사 이렇게 오면 제가 조금 민감해가지고요. 눈에서도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오고 코도 맹맹거리고 그렇습니다. 참 네네. 하나 가면 또 하나가 오네요. 그렇죠? 한파가 물러가니까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네네네. 부리면서 저희의 목과 또 코를 조금 괴롭히고 있는데 네, 저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대표님 저희 오늘 열심히 네, 이 환경을 무릅쓰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네네. 굉장히 많은 또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이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네. 좀 한 해를 마무리 즈음하는 이 시점에서 대표님 어떤 부분에 요즘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약간 휴전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교 전쟁까지 지금 번지게 생겨서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네네네. 좀 신경이 쓰이는 네네. 대목이죠. 그게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네. 다음 주 크리스마스에는 네. 이런 부분들 2018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지금까지 있었던 네. 얘기들 또 2019년도를 살짝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는 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역시 방송인답게 또 언제시 다음 주 예고까지 해주셨는데, 네. 주식시장은 크리스마스에 쉽니다만은 저희 머니맨은 달립니다. 네, 아쉽니다. 생방송으로, 네. 네네. 이 시간 7시에 또 방송되니까요. 네, 크리스마스에도, 네, 여러분들과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미나 일정부터 잡고 저희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가세요?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은 서울역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계획을 잡고 있고요. 1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1시 반부터 했는데 조금 더 빨리 한번 시작을 하는 계획을 네. 잡고 있고요.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계획 잡고 있고 다음 주 아니죠. 그 다음 날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목요일? 네네 네. 목요일 날. 그래서 이번 주에는 3번 연말이고 해서 아이고, 한 주에 바쁘시네요. 그래서 네. 수요일 날 서울역, 목요일 날 남양주 구리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날 목요일 날 1시 반부터 4시까지 하니까요. 네. 실제로 2018년도 말 정도에 오니까 9.13 대책 이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얼려 있는 이런 시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2019년 전망에 대해서도 방송에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세미나에서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가깝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네. 또 저희가 세미나가 끝나면
무료 상담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자산도 한번 평가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마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내 부동산 자산과 관련돼서 많은 궁금증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세미나장으로 그런 부분들 안고 달려오시면 또 친절한 송병헌 대표와 함께 네, 여러 가지 해결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방안들 잡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일정과 장소 잘 참고해 두셨다가 세미나장에서 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을 가세요, 내일. 네, 용산 네네네. 강남 4구와 함께 정말 핫했던 뜨거웠던 네, 마용성이라고도 불리는 그 지역인데 최근에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이. 그저 마용성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용산 같은 경 계속 뜨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 한남동하고 용산하고 함께 묶어서 개발 기조로 좀 갔어야 되는데 올 봄에 현 시장님께서 좀 여의도랑 함께 해서 네, 용산, 한남 이렇게 개발 권역으로 한번 넣어보겠다, 개발을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빨리 한번 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쪽에서 그건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할 문제다라고 네. 해서 한번 브레이크가 살짝 걸려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살짝 힘이 빠졌던. 네네. 네. 내년도에 가면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한남동도 마찬가지고 여의도도 그렇고 재건축 시장으로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야지 않을까. 이제 타이밍상 거의 지금 막바지에 지금 밀려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 내년 정도로 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사 부지나 그다음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시행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용산의 마스터 플랜이 말 그대로 마스터 플랜이 안 짜이다 보니까 네. 주변에 지금 개발하는 거에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스터 플랜이 움직였다. 용산 네. 마스터 플랜. 그래서 용산역 그 바로 앞쪽에 상업지와 주거지, 특히나 상업지 개념으로 개발이 빨리 가속화돼서 가게 되면 네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 용산이나 한남 쪽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함께 아우러서 움직였다면 오히려 시장이 확산되고 시장이 좀 뺏기는 이런 시장일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용산 마스터 플랜이 늦어지면서 서로가 장점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오히려 이게요. 네네. 네. 그래서 용산 지금 현재 그 국립중앙박물관 있는데 이 주변으로 해서 공원화 그 앞으로 유엔사 그다음에 그 바로 앞쪽에 용산 3구역까지 네, 네. 한남 3구역까지 그 다음 플랜으로 가주는 이런 구조. 그래서 물론 이제 용산의 마스터 플랜이 내년 빠르면 내년 네, 네. 늦어지면 내후년 정도에는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년 6월 정도 조합원 설립 인가를 좀 받을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여름 초 네네 조금 네. 늦어지더라도 그 주변의 여건들이 좋아지면서 함께 가기 때문에 플랜 자체가 늦어졌다고 낙관할 게 아니라 너무 좋아지는 낙심할 게 아니라 비관할 게 아니라 네네 그래요?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실제로 용산 역세권과 한남동과 여의도가 동시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투자의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구조. 커지죠. 커지죠. 네. 그래서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는 이런 이런 모양새가 좀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살짝 빠지고 있는 청파동 쪽으로 해서 네. 효창공원 쪽이죠. 이쪽도 지금 이미 3구역, 4구역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한창 공사 중이고요. 네. 그 다음에 6구역이 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물량을 쏟아내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집중을 못 받는 시장으로 남을 수도 있었다. 오히려. 오히려 용산의 마스터 플랜이나 한남동 3구역 개발권이 동시에 만약에 움직였다면 빨리 움직였다면 네네. 그러면 실제로 용산 쪽으로 많이 갔을 거고요. 또 상가나 수익 시장으로는 마스터 플랜 쪽으로 용산 마스터 플랜 쪽으로 갔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주거지 시장, 차익 시장으로 한남동 그 다음에 수익 시장으로 용산 쪽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청파동
효창공원 일대로는 소외됐을 씩 수 빠져버리는 있는데. 아,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일단 3구역, 4구역이 잘 가고 있고요. 아파트 네네. 단지가 잘 들어섰고 여기에 이어서 6구역이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고요. 그다음에 한남동 일대가 내년 늦어지게 되면 내후년 정도 시작을 해서 2020년, 2024년도에 끝나가는 이런 구조. 한남동도. 네네.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용산 역세권 마스터 플랜이 또 함께 움직여준다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차익과 수익 시장이 동시에 네. 이렇게 움직여주는 시장.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여의도가 조금 순차적으로 거기에 맞는 따라오겠죠, 또 빈틈을 좀 들어갈 수 아, 있다면 네. 전체적으로 이 주변 일대의 도시개발 규정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들 수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중구를 좀 중심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 팁 중구 주셨어요. 쪽으로 예. 보면 충무로 일대 그러니까 청파동이죠. 바로 밑쪽으로 보시면 청파동 일대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션이 나오기 때문에 중구와 한남동, 용산, 여의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크게 영등포까지 범위가.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남동이나 용산 쪽이나 여의도 있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물 먹는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고 속도가 좀 조합 더딘 것 설립했는데 같고. 뭐 네. 좀 법적인 문제 있어서 계류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다 보니까 네. 잘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잠깐 조정을 받고 주춤할 수 있는 타이밍에 어떤 큰 불쏘시개 아니면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서울 중심비 강남에서 바로 건너편에 또 강북에서도 가장 요지인 곳에서 그쵸. 이렇게 네. 개발 기조로 가면서 그림들이 그려진다면 내년 분명히 상반기에는 일정 부분 조정을 잠깐 받겠지만 네네. 그 이후부터는 힘을 받게 되면 당분간은 브레이크가 잘 안 듣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 정도 가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그려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그 강남과 함께 용산의 집값이 약간 좀 조정세가 좀 가파라지고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전혀 뭐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 네, 이상무다라는 전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용산도 좀 지역별로 해서 약간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한강로 주변하고도 동부 이촌동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동부 이촌동이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해서 미군 주둔지로 있다 보니까 네. 한남동과 용산 이촌동이 그 사이점에 있으면서 좀 잘라진 느낌, 접근성이 살짝 빠지는 느낌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오세훈 시장님 그 이후부터는 이 시장이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이제 용산, 한남 전체적으로 구역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아우러지게 되면 오히려 한남동과 용산의 네. 그 사이점인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이촌동 자체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이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보여지고요. 네네.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는 지금 미군지가 신도시로 바뀌고 그 앞쪽으로는 한강을 바라보는 재건축 시장으로 또 바뀌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지역별로 어떤 개발 기조만 타이밍만 잘 잡게 되면 굉장히 핫한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 중에 또 한 곳이 네. 바로 이춘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춘동. 네. 그리고 또 용산 개발의 핵심이 아까도 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용산 공원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주변 일대로. 그래서 앞쪽으로는 한강이 되고 네. 그리고 뒤쪽으로는 녹지 공간을 잘 끼고 있는 공원이 되는 이런 구조. 네. 또 그리고 자청용 우백구처럼 우측에는 용산 마스터 플랜이 네. 움직이고 그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 쇼핑몰, 네. 백화점, 업무동이 들어서는 이런 구조. 그리고 좌측으로는 청룡처럼 네. 이 주거지.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하는 생활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구조고요. 또 뒤로는 남산, 네. 앞으로는 한강.
아, 그래서 너무 배산임수 좋네요. 형태고요. 진짜 또 그러네요. 앞쪽에 예. 한강 바로 건너편에는 반포, 조금 더 가면 압구정, 현대 네네. 아파트 일대의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또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앞쪽에서 정면 쪽으로는 흑석동, 동작대로 동작구 쪽으로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 거기도 많이 그렇죠. 움직이죠. 그리고 네. 노량진.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영등포구, 영등포. 여의도와 함께 네. 영등포구. 그래서 이촌동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곳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효창동 일대 재개발 사업도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흐름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3구역, 4구역, 5구역은 아파트 단지가 잘 들어서 들어섰고. 있고요. 네, 6구역도 이제 곧 지금 현재 한참 집들을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도 지금 철거하면서 이주율이 90%를 훨씬 넘고 있고 거의 다 곧 100%에 됐네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지역에 네. 지금 새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텃밭이 기본부터 들어가서 네, 네. 한참 이렇게 들어가주는 그래서 신도시 개념으로 들어가주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도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스터 플랜, 용산, 그 다음에 한남, 이춘동이 함께 다 어우러졌다면 오히려 효창동 일대가 공덕동에 또 치이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빠져주는 구조.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조명을 좀 못 받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큰 대형급들 사업 플랜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속도 조절이 좀 그죠. 진행되면서 그래서 네. 이렇게 오히려 호재가 굉장히 효창동 관심을 쪽에는. 좀 받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굉장히 다양한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뭐 조정일 거다라는 정도로 해서 용산 지역도 저희가 흐름을 보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다시 분위기가 자라나는 거는 내년 한 가을경 정도로 네, 대표님께서 내다보고 계신 거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내년 가을 정도면 용산에 지금 마스터 플랜 네. 조합 인가 설립 인가가 좀 나면서 네. 한번 스타트를 힘을 강하게 더, 한번 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엔사나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건 2022년하고 늦으면 2024년까지 준공 목표를 해서 지금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정확히 윤곽이 안 나왔을 뿐이지 내년부터는 그 윤곽들을 서서히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잠깐 조정, 네. 내년 여름 거쳐서 후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핫한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도 핫하긴 합니다. 그렇죠. 열기가 네네네네. 다소 꺾여 있긴 합니다만은 용산의 위력을 다시 보여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다시 한번 이쪽에 흐름을 기대하면서 호재거리들을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다음 날 또 바로 이동하시는 지역이 구리 남양주. 네, 관련해서는 또 워낙에 외곽으로 또 지방으로 진출하기에는 경기도 근교가 참 좋은 쪽이 또 남양주 구리잖아요. 뭐 서울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지역의 남양주 구리가 아닐까 싶네요. 네.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왔듯이 GTX 뭐 A 노선은 확정이 났고요. 네. B 노선이 지금 할 수 있다. 그래서 예타를 하지 않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네. 내년에 이렇게 좀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거의 지금 그래요? 윤곽이 좀 잡히는 것 B가? 같고요. 네. 그래서 GTX B 노선이 남양주까지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통 호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이런 구조고요. 서울 도시철도 기준으로 보면 8호선, 9호선이 그 주변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 깊숙이?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요. 네네.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70년대 전후로 해서는 인구가 5천 명밖에 없던 지역들이 지금 벌써 68만인가요? 그렇게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기준으로 잡으면 열 몇 배가 늘어났고요. 엄청나네요. 실제로 예. 이 도시가 50만을 넘기는 기준으로 잡으면 한 30년 만에 10배를 넘는 굉장히 인구 빠른 증가압이 속도로 인구율이 엄청나게 있었네요. 커졌죠. 네네. 네. 지금 앞으로도 100만을 넘게 바라보는 도시로 갈 거니까 지금도
덜 성장돼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남양주 뭐 지나다니다 보면 계속 신도시들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구조고요. 지금 실제로 다산 신도시부터 해서요. 네. 지금 남양주권의 시청 주변으로 해서도 굉장히 핫하지만 양정 역세권 지구가 또 있습니다. 양정, 그래서 네. 이쪽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남양주는요, 덕소 바로 위에 이렇게 양정 쪽이 또 있고요. 지금 현재 한참 아파트 시장을 쏟아내고 있는 네, 다산지구를 또 줄 수 있고요. 다산지구. 그 바로 밑으로 단지는 좀 작지만 확장을 해가면서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커지는 구조. 이 시장은 이미 분양이 끝나서 입주 시장으로 내년부터 들어가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100만 가구 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네. GTX B노선이 들어가주는 구조. 네. 그 다음에 요 밑쪽에서 올라오는 전철. 암사역을 들어서 이렇게 8호선이 8호선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네.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 쪽으로 우회하는 이런 선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격대 기준으로 봐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용산 같은 경우는 네. 한남동 같은 경우는 한남동에 지금 중간 아파트 평균이 3,500만 원. 대를 형성하고 형성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원이 못 넘는 시장을 아직 형성하고 그렇게 있다. 싸요? 네네. 아. 그래서 지금 서울의 교통이 굉장히 편해지는 전철이나 GTX 이런 관계. 얼마든지 또 출퇴근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남양주는. 교통도 굉장히 네. 편하고 이쪽 서울의 강북 쪽으로 들어서는 데는 뭐 100분 안 걸리는 이런 구조고요. 네. 물론 이제 동쪽이겠지만 강북 안쪽까지 들어오면 어디나 좀 막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 구리 쪽에서 서울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네. 밑쪽으로는 강남까지 들어가는데 차 막히면 25분에서 30분 거리로 맞아요. 함축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GTX가 들어가면서 더 편해지는 이런 구조이기 더 때문에 빨라지겠어요. 네. 강북권으로 들어가는데 시내권까지 GTX가 개통되게 되면 뭐 지금 현재 1시간 넘게 걸리는 이런 교통 때문에 혼잡 때문에 이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인데 네. 10몇 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4분에서 17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단 기간이면? 최고. 그래서 이쪽 남양주 구리 쪽에서 훅 들어가자 하면 네. 서울까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반대로 훅 빠져오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비싼 집에서 좁은 집에서 굳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그죠 상대적 소외감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맞아요. 오히려 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신혼부부나, 네, 그쵸? 밖으로 나가서 네. 살기도 굉장히 좋고요. 남양주 자체로만 68만이지만 구리까지. 구리시까지 합치면 80만, 9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100이네요. 네네. 네. 거기다가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주거지 형태를 쏟아내면서 네.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인구가 100만, 120만 넘어지면 교통뿐만 아니라 문화, 어떤 교육 네, 이 질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또. 그래서 예. 교통 호재에 따른 문화와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2의 성남, 판교, 분당을 좀 그려볼 수 있는 목표로. 지역 중에 네. 한 곳이다라고 멀리 볼수 보면 있습니다. 또. 네네네. 네. 저는 이쪽 지역이 그 주 중에는 서울로 이제 출퇴근하시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고 또 저희가 주말에는 서울로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또 네네. 외곽 쪽으로 오히려 빠져서 외곽으로 빠지죠. 뭐 경기도나 강원도도 솔직히 굉장히 가깝게 또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구리 남양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2023년에 보니까 또 포천하고 이 화도 간의 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예정이 돼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주변에 뭐 양주까지도 주택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양주와 의정부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양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통 호재는 있지만 조금 약한 부분이 약하다고 할까요? 너무 과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도시개발 기조로 너무 바뀌면서
단기적으로 쏟아내는 양이 굉장히 많은 시장 공급 중에 물량이 한 곳이 많아요? 바로 양주입니다. 아, 그래서 네. 교통호재도 여러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양주 쪽하고 하도 쪽하고 연결되는 네, 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양주는 조금 더 뒤로 넘어가고요. 오히려 의정부가 조금 힘을 받는 이런 구조. 의정부가 먼저고요? 의정부가 먼저고요. 네. 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굉장히 커져버리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공급량이 좀 많아지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길게는 2027년, 짧게는 2023년까지는 아파트 주거지 시장에서 호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는 힘이 좀 약하지 않느냐. 양주는? 다만 GTX C노선이 네. 확정이 나가지고 들어가 준다면 거기에 따른 GTX C노선의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받는 시장이 좀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남양주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접근 시도가 더 용이할 것 같고 구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균 아파트 구리가 가격이? 네.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대가 제가 올 가을 정도에 이곳에 와가지고 그 방송에서 네. 1,300만 원 조금 우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요, 그 네네. 정도. 지금 벌써 1,500만 원대 가까이 와 있거든요. 일부 그새- 아파트들은 넘는 아파트 형태도 다른 데는 있고요. 조정이었던 반면에 네네네. 올라갔어요. 가격이. 지금 남양주에서 네. 구리 가면 1,500만 원대. 그 안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중계동, 상계동 일대죠. 이쪽이 2천만 원대를 넘는 이런 구조. 이천에서 많게는 2,600만 원 선에 거래되는 네네. 이런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양주도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재도 추세가, 네. 잠깐 조정받아도 지금 뭐 남양주만 받는 게 아니라 서울도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25개 자축으로 네. 받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건 없고요. 다만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양주처럼 늘어나지만 남양주 같은 교통호재와 서울의 접근성이 좀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지는 좋죠. 이런 구조. 네. 또 교통호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힘들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남양주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지금 지하철 8호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서울로 접근하시는데 뭐 30분이면 웬만한 지역은 도달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급 과잉 같은 경우에는 구리는 걱정이 없습니까? 구리는 지금 거의 다 공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네.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남양주, 네. 여기에 맞춰서 지금 밑쪽으로 해서 2019년, 2020년까지 남양주 시청 바로 밑쪽에 네. 도시개발 또 규모가 움직이고 있고요. 아. 그 밑쪽으로 양정 역세권 개발이 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간차를 좀 두고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크게 크게 네. 영향받지는 않을 그러네요. 것 같고요. 그 시간 타이밍에 적절하게 8호선과 GTX B노선이 들어가주는 이런 구조라면 전반적으로는 서울에서 약간 빠져 있는 서울 외곽 지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쪽으로는 분당이 있었다면은 위쪽으로는 네. 남양주가 자리 잡는 이런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바로 밑에 미사지구가 커오면서 다산지구가 함께 컸거든요. 아, 네. 그런데 미사지구도 어느 정도 교통 호재가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강 건너서 서로 네네, 바라보고 강 있는 건너서 지역인 바라보고 거죠? 있는 지역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미사지구도 거의 이제 입주 시장에서 실거주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미사지구에서 더 이상 끌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3기 신도시를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 네. 하남 강일 쪽으로 3기 신도시가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상대적으로 또 남양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강일 쪽으로 좀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시장은 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움직인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네네. 지금 급격히 아파트 시장을 이렇게 좀 안정화시킨다는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긴 논의가 없이 지금 갑자기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역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요. 당황스러울 또
국민주택 개념으로 이렇게 주거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또 주변에 꼭 그 지역이 아닌 그 가까운 지역들에 또 반대도 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교통이 굉장히 좀 체증이 올 수도 복잡해질 있고요. 수도 또 한 있고, 가지는 네.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대를 떨어뜨릴 수 있고 전세 시장이 좀 빠지는 이런 구조. 지역민들의 반대가 네네. 강하겠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나 가까운 어떤 인접지에 네. 반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아, 그래서 그럼 감안해야겠네요. 남양주 사업권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다산이나 네. 미사지구처럼 주거지 형성시장, 실거주시장으로 바뀌는 타이밍 정도의 네.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타이밍이면 좋겠네요, 차라리. 그럼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정확히 따지면 3기 신도시 개념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네. 3.5세대 신도시가 바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혀 손색 없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양주 구리 지역까지 멀리 양주까지 해서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저희 안내 도와드릴게요. 바로 내일은 저희 서울역으로 찾아갑니다.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30분 앞당겨졌고요. 1시부터 4시까지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다음날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목요일에는 남양주 구리로 건너갑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또 세미나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또 살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서 세미나장에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 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시청자님 먼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지역 저희 도와드릴까요? 저 성수 일가에 네. 쌍용 아파트를 보유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네, 네. 이거 팔 시점이나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요. 얼마나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셨어요? 한 3년 가까이 보유했는데.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예,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네. 예. 요거는 또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임대 주고 계신 건가요? 임대 주고 있는데. 네. 저희가 팔아도 전혀 세금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동구 상원길 59 S아파트 맞으시죠? 시청자님 30평형대.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단기간에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 게 맞으세요? 아니면 좀 긴 호흡으로도 바라보실 수 있으세요? 단기간이나 네. 장기간이나 양쪽을 다 알고 싶네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전망만 저희가 포인트로 해서 봐드릴게요. 예. 네,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시청자님 3년 전에 구입하셔서 임대 주고 계신 상태인데. 가격대가 막 뛰어 올라오기 직전에 사셔가지고요. 네네. 가격대 시세 차익을 적당히 잘 보셨거든요. 잘 사셨네요. 또 한 타이밍이. 가지는 지금 놓겠느냐 저는 안 놓습니다. 이거 가져가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파트 단지 기준을 좀 잡고요.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세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77세대, 777. 777. 네네. 그래서 세대도 좀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기억하시나 봐요. 또 한 가지는 네. 97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짱짱한 아파트 형태로 짱짱한가요? 짱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 굉장히 잘 올라왔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들이 강하게 좀 조정을 받는다면 이 지역은 조정을 좀 약하게 받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또 보여주고요. 이 아파트만 볼 게 아니라 이 아파트 바로 뚝섬역 바로 앞으로 성수역 앞으로 제가 세미나도에서도 얘기 말씀드렸고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를 좀 생각하셔야겠죠. 네. 이주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쪽 바로 건너편에 압구정으로 갈까요?
좀 어렵겠죠. 싶지만, 가고 네, 싶지만 물론 가시는 분들도 가실 수 네.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뒤쪽, 이 주변을 잘 안 떠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하면 뭐 학교도 그쪽으로 다니죠. 또 지인들도 그쪽 관계가 있죠. 네. 또 생활권이나 여러 가지 뭐 직장 관계 이런 부분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잠시 거주처를 잠시적으로 찾으시는 이 거니까. 주변에 확산되는 이런 구조를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내년 내후년부터 많겠어요? 계속 늘어나는 이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덜 오른 아파트 중에 한 곳이다. 그래서 저는 꼭 갖고 가시는 걸로 생각하고요. 여기 아파트가 지금 중간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한 3천만 원대 위에서 지금 밑으로 살짝 조정받고 떨어지는 이런 구조지만 저는 충분히 10억대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수영자님, 여기 임대 주고 계신 거 쭉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지역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네. 네, 판단이 조금 더 잡히는 데 도움이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예, 네.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네. 지분이 너무 적어서. 네네. 아, 이 지분 적은 거 뭐 이렇게 들고 있어도 되나. 아, 물론 지분이 이게 중공업 많지가 지역이긴 않으셔서요. 한데. 네. 예. 그 24%까지 그거는 굉장히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분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재건축 시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재건축 시장까지 본다는 얘기는 10년 이상 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 아주 맞는 긴 얘기고요. 먼 미래군요. 지금 제가 네. 말씀드렸던 얘기는 단기적으로 2, 3년 안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밑쪽에서 움직이면서 그 주변에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너무 좀 먼 미래보다는 저희가 조금 단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더 짚어드렸으니까요. 네, 참고하셔가지고 네,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바닥 지분을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대지의 지분을. 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지분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봤을 때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 값이 오르겠느냐 떨어지겠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재건축 시장은 앞으로 10년 실제로 조합 인가 나고 허가 나고 뭐 이렇게 철거하고 저는 빠르면 15년 늦어지게 되면 16, 17, 20년 가까이도 볼 수 그 있는 앞 시장이기 지역을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어날 네, 곳으로 그래서 보셨으니까. 주변에 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걸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갖고 가셔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지역으로 해서요. 첫 번째 상담자님 도와드렸고 다음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쪽 궁금하세요? 네, 네. 제가 한 8년 정도 네. 보유하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제 앞으로 전망하고 네. 그다음에 매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도 시점하고 네. 네, 좀 알고 전망을 싶거든요. 네, 궁금해 예. 주신 것 같은데 주소 조금 정확하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네. 광주광역시 네. 북구 음. 문흥동 네. 상록 아파트요. 네. 요거 10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셨죠, 시청자님? 예, 네. 8년. 8년 정도. 네. 평형대가 어떻게 되세요? 작아요. 24평. 아, 지금 살고 계신 건 아니세요? 예. 아, 임대 주고 계세요. 예, 임대 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실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시청자님?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가격대가, 네. 네, 제가 이제 한번 팔아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친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건지 아니면 안 파신 게 잘한 건지 네, 들어보시면 저희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네, 어떨까요? 네. 지금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값이 오른 지역 분들은 왜 오른지를 잘 모르고요. 몰라요. 광주는 네, 아파트가 절대 오른 지역이 아닌데 왜 올랐지 하시고 네, 하시고. 떨어지는 분들은
아니 지금 오른 데도 있다는데 왜 내 아파트들은 떨어지지 이렇게 잘 모르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좀 보셔야 할 게 일자리가 있는 쪽으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특정 지역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그렇고 이쪽이 네.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북구 쪽으로 해서 역 쪽으로 해서 이쪽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올랐고 이쪽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근처에 있는 이쪽은 안 올랐다.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광주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끔찍은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움직였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네. 나주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 또 한 가지는 이쪽 광주에 있던 도청이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도청 이전하면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좀 판단을 일자리 했거든요. 감소와 함께. 그래서 시공 개발 계획으로 갔던 사람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안 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어요. 아, 왜? 네. 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면 그 지역에 상권도 좀 무너지죠. 침체되지만 그렇죠. 네. 주거지 시장도 사람이 빠져나가면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들 실거래 시장도 빠지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안고 있다가 네.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올 사람들이 나주 혁신도시로 안 들어가고 광주로 왔죠. 이쪽으로. 그러면서 광주의 아파트 값들이 뛰기 시작했고요. 지금 교통 편하고 교육 편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형성돼 있는 주변으로는 아파트 시장이 뛰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에 신규 아파트들 혹은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여지는 이런 시장. 이쪽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집들이 멸실되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그래요. 기존 아파트들이 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가시고 계시는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보려면 아직 멀었고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밑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고 살기는 너무 좋고 교통도 편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녹지 공간이나 학군도 적당히 형성돼 있어서 딱 좋은데 호재를 받기에는 좀 힘이 약한 가격 지역 중에 상승 한 호재가 곳입니다. 좀 약하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할 타이밍을 잠깐 놓쳤다고 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오히려 중장기 플랜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계획을 보여집니다. 좀 변경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2019, 2020년 경기 기조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권까지 좀 빠지는 시장이고요. 광주도 가파르게 올라왔던 시장이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지만 이유 없는 성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유 있는 성장이라 하면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에 의해서 가격대가 뛰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쪽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주변으로는 유입 인구가 들어오기도 좀 어렵고 제한적이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는 아주 길게 아주 남아 있고 멀었고. 주변에 군데군데 큰 단위는 아니지만 네. 지역에서는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네. 1000세대, 2000세대의 단지 형태의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신규 물량들이 좀 쏟아지는 공급 시장. 물량까지 그래서 많아요. 2019, 2020년도에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조금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늦었다고 할 때 판단을 빨리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늦어서 나는 그냥 가야겠다 싶으시면 4년 정도, 5년 정도 장기 플랜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거네요, 대표님. 네네. 네, 혹시 시청자님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세요? 같은 북구예요. 아, 같은 쪽에 살고 계세요. 예, 네. 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좀 단기적인 대응에서 그리고 아예 중장기적인 플랜에서 가져가는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됐는데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는 쪽에 있으세요? 차라리 중장기 쪽으로 지금 하기에는 너무 빠져버린 것 같아서. 아, 급하신 중장기 자금도 쪽으로 아니신 것 가면 같네요, 그러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본다면 대표님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좀 기능을 봐야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년까지 보면 좀 더 빠질 것 같고요. 네. 한 4년에서 5년 차까지 봐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그 임대를 주고 있는 형태로는 주거지 형태로는 장기 플랜이지만 임대 형태로는 조금 또 얘기가. 자금을 오랜 시간 동안 좀 묶어놓고 가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또 약간 전자 쪽으로 빨리 타이밍 늦지 않았다. 이쪽도 조금 강조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님 골고루 지금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결정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대응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강주에 계신 시청자님 또 어려움 하나 저희가 덜어드렸고요. 다음 분 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님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대표님 저희 광주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세미나 얘기 해볼까요? 저희가 네.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편하고요. 네. 그다음에 남해권으로 해서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남해권으로. 네. 남해권으로 커지면서 이 시장이 서쪽으로 좀 움직였던 시장. 그래서 서남. 남학 신도시, 그 다음에 나주 네. 혁신도시 이렇게 하면서 인구가 빠질 듯 했지만 광역시 개념이기 때문에 빠져도 조금 흠이 표시가 좀 덜 나는 네. 형태. 반면에 나주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규로 많이 들어와 주는 이런 시장이고요. 그랬다면서요. 시장 자체. 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빠질 거 예상해서 재건축, 재개발, 신개발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던 시장이 이제 지금 뚜껑이 막 열리고 있는 조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이런 시장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아파트가 괜히 오른 시장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고요. 네. 광주하면 또 교육이 굉장히 좋은 이런 그쵸. 형태죠. 그래서 네. 교육 인프라도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살기 좋겠어요. 네. 그럼요. 광주 살기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분 연결되신 것 같아요. 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어떤 점 오늘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네. 올해 네. 그 가밀지구에 그 민간 분양했던 포엘시티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됐습니다. 분야, 네. 네네, 그 C3 블록인데, 네. 그 지금 향후 전망과 지금 그 옆으로 이제 만약에 간북지구가 3기 신도시에 지정이 되면, 네. 그 좀 약간 그 여파가 어떨지 좀 궁금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네. 저희 안 그래도 잠깐 신도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시청자님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그 부분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 네, 여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근방에 하남시 쪽에 지금 준공 예정 쪽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네네네네. 어떨까요, 대표님? 여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쏟아내는 물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쏟아지는 물량 중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아파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핫한 때문에요. 지역이에요. 물론 차익 반등이 크게 나는 거는 좀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2020년, 2021년, 2020년까지 있죠. 계속 예정이. 늘어나는 구조. 네. 그래서 반등이 크게 나는 건 아닌데요. 주변에 어떤 도로 확충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5호선이 추가 현장에서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구조. 그래서 2024년도까지 확정이 나서 공사가 끝나게 돼버리면 네.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2026년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2021년도에 준공해서 1, 2년만 딱 고생하게 되면 네. 가격이 뛰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고요. 5호선이 그리고 지금 지나가네요. 주변에 골프장이나 녹지 공간이 잘 형성돼 있다. 그리고 하남 강일 외곽순환고속도로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호재에 맞물려서 어떤 길이 더 열리는 네. 이런 구조. 그래서 갖고 가시는 쪽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교통호재도 그렇고 시청자님 일단 이거 실거주지 목적이 좀 많으신가 아니면 투자 목적이 좀 강하세요? 저는 네. 그 반대편에서 거주하고 있고, 네. 지금 직업상 실제 거주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 C3 블록이 네. 2021년 3월 그 준공 예정인데, 네.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그 뒤에 좀 시세 차익을 가장 좀 많이 볼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될지 좀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시네요. 시세 네네네. 차익을 강하게 볼 수 있는 거 2020년 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년이요. 직접 네, 그러니까 2021년 봄 3월 입주 시기에 이 시장이 핫한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 준공 뒤쪽으로 전에. 지금 3기 신도시가 확정이 나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앞으로 그 이후에 빨라야 3년 이후고요. 더 늦어지게 되면 4년에서 5년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며칠 안에 발표할 것 같아요. 19일이나 20일, 나오겠을 내일이나 것 내일 모레 같아요. 정도 발표가 네. 날 것 같은데 나오더라도 그 시장은 그 별반 영향이 없다. 아, 그래요? 이 자체적으로 힘이 굉장히 있고요. 강해서요? 오금지구 그 바로 옆으로 감일지구까지 해서 지구가 이렇게 공급되는 양들이 많은 부분에 교통호재가 좀 이렇게 업돼서 이렇게 네.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져가셔도 전혀 손해가 없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면 2021년 3월 준공 조금 전에 봄에 처분하시는 게 아니 준공해서 네.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하셔도 같고요. 되고, 네. 그 전에 피가 이렇게 붙었을 때 뭐 시세 차익을 프리미엄 노리고 붙었을 싶으시면, 때 네. 시세 차익 보는 것도 괜찮은 아하.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대표님께서 타이밍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네, 괜찮았습니다. 네,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 잘 네네. 보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청자님까지 저희가 안내를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대표님, 저희 세미나 안내 한번 다시 도와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가 내일 1시부터 해서 4시까지 30분 평소보다 30분 빨리 시작해서요. 네. 저희가 서울역에서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이어서 네. 남양주 구리에 가서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은 세미나에서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세미나에서 좋은 얘기 들으시고 저희가 또 이렇게 오신 분에 한해서는 네. 상담까지 해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와서 들으시면 가게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꼭 가겠습니다. 네, 네네. 세미나장으로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송병훈 대표님께서 가게에 또 이제 많은 보탬이 될 만한 정보를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저희 많이 알아봤네요. 용산도 보고 구리 남양주 지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확인해 봤는데요.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관련해서 살지 않으시더라도요. 네, 투자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장으로 꼭 발길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자산관리편으로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